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새 주간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김용민 브리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 나가서 뉴스 브리핑을 시작한 것이 2013년 10월 SBS 라디오였는데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사회 뉴스 브리핑이었나요? 하여간 그로부터 햇수로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났다. 이쯤 되면은 서당계가 풍어를 읊는 정도가 아니라 서당계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에게 당일 아침 조간신문을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신문 뉴스가 진실을 전하고 있는지, 혹은 이 기자들이 사실 보도를 한다고 하지요. 이 사실 보도라고는 하지만은 이 사실 보도에 어떤 정치적 목적, 정치적 의도라는 때가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오염된 사실은 아닌지 제 능력의 범주 안에서 최대한 검증해 볼까 합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민주당만 180석, 범진보 190석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 나라 언론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당신들의 보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검찰을 정의로운 집단으로 전제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혼쭐이 난 것은 여권이 아니라 언론인 당신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디 유착할 게 없어서 김학의를 두둔하고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 사조 일가를 비호하고 이명박의 비리를 은폐하기 급급한 그들을 두둔합니까? 결국 그들, 즉 검찰에게서 받은 정보가 특종이 되고 기자상 수상감이 되니까 기자의 자존심마저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특종과 엿 바꿔먹은 당신들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당신들이 제 아무리 검찰 입장에 맞는 의제 설정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검찰 발악이 보도를 하더라도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또 검찰 개혁을 외친 정치인을 조국 키즈니 친조국인이 해도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찌르고 쑤셨는데 이 성적이 웬 말입니까? 당신들의 몸값도 똥값이 됐어요. 언론들 챙겨줬더니 선거 결과에 도움이 되질 않아. 아마 이렇게 판단받을 겁니다. 너희들의 성적표, 너희들의 낙제점이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만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들도 코로나 덕에 요행이 문재인 정권이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보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심판인 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은 잘 모르지요. 아마 그 이마에 친 검찰이 낙인 박혀 있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이 보도하면, 언론 딱지를 붙여서 보도하면 그것이 대중에게 통하고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착각. 과거에는 조선일보 기자 혼자서 했던 착각인데 요즘에는 말이죠, 집단 오판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의 힘에 더해 검찰까지 힘을 합하면 아무개를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집단 자위 행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들 이야기 거들떠보지도 않는 국민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때 뭐 했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때 뭐 했습니까? 그래 놓고 할 말하게 해주는 정권에게는 온갖 폐악질을 일삼는 당신들 아닙니까? 당신들이 무슨 언론입니까? 구덕이 아니면 기럭이지. 언론인이 재교육받지 못하고 언론이 자본 권력과 검찰 권력에 젖을 물고 있고, 아울러 투철한 직업 윤리로 무장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에 물들면 당신들처럼 되는 겁니다. 네, 당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 나라 언론, 그것이 언론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언론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면서 제가 좀 서서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셨어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아침 9시에 웬만하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9시에 맞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스타님,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조중동 뉴스 걸러 듣습니다. 안 속습니다. 된장을 된장이라고 해도 니들 말은 안 듣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홍선민님, 어제 페이스북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침 방송이 좋아요. 아침 활력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윤님, 언론이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똥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자, 그래요. 아직 청산해야 할 거학들이 많다는 존의 QK님인가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광고 만나고 오늘 아침 신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고.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되겠습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자가 그린 스무디로 불과 2달 만에 엄청난 감량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다 보이시나 모르겠네. 예. 뒤를 가린 기사 부분에 이준석 최고위원 발언이 나오는데 이준석 씨 발언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 양반 다음에도 미래통합당에서 정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가서 말이죠. 맞는 말을 한 건데 말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부터 보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이야기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갈피를 못 잡는 중이죠. 당대표는 지역구에서 참패해서 물러났습니다. 황교안 이야기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원내대표 역시 지역구에서 대패했습니다. 심재철 말하는 겁니다. 최고위원 중에는 부산이 지역구인 조경태 씨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은 괴멸적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3선에 성공한 김태흠 의원, 이 양반도 간신히 성공했죠.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김종인 비대위를 내세우는 쪽은 왜일까? 이 뼛속까지 개혁하려면은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춘 김종인 전 위원장 외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흘러간 물로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자, 사실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총선 참패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민주통합당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여기 일당시켜달라, 과반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총기가 남다르지 않고 총기가 예전 같지 않고, 게다가 또 우리가 무조건 일당한다, 과반한다, 이러면서 물론 선거 때는 또 질 사람들한테도 이길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통상이라고는 하지만은, 통상적인 그런 선거 전략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여간 이 김종인 전 위원장도 총선 참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자, 또 게다가 구태 정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그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 구태 정치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때가
한 8년 전 얘기입니다. 네? 아니 8년 전이 아니죠. 4년 전 얘기입니다. 8년 전에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됐었던 김종인이었는데요. 구태 정치인 이미지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을 끌어내기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 연말까지 위원장직을 보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죠. 그 연말까지 위원장직을 보장하세요. 보장하지 않으면은 그거 난 돌아갈 수 없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상대로입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위원장직을 보장하라. 이 말은요. 연말에 일 다 마치고 물러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김종인의 어법을 모르는 분들은 통 모르는데 연말까지 이 미래통합당을 김종인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연말까지 위원장직을 보장하라 이 말은.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 됐을 때 김종인에게 꼼짝 못하도록 만들든지 즉 킹메이커가 되든지 어쨌든 자기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통합당 중진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연말까지 김종인 당으로 만들려 한다면 이 통합당 중진들을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김종인 씨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만무합니다. 만무해요. 예. 자, 그래서 김종인 카드는 끝내 수용되기 어려울 겁니다. 김종인을 끌어올 지도력이 통합당 안에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을 민주당에 데려와서 당선 공천권을 화끈하게 넘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안철수 그 일파들이 다 나간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당주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 문 대통령이 김종인 씨에게 당권 공천권을 화끈하게 밀어줘서 김종인 씨가 지멋대로 공천한 거고 그랬잖아요. 지당으로 만든 거 아니야 한마디로 김종인 씨가. 그런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권만큼 그 지금 2020년 미래통합당의 그 주도권이 그 당내에 있냐 이거예요. 황교안한테 있습니까? 심재철한테 있습니까? 와서 김종인한테 힘을 몰아줄 그 리더십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없어.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려면 모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모두가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김태흠 씨 같은 사람이 반대하는데 조경태도 반대하더만요.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이번 지역구 당선된 조경태. 게다가 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부보단 외부에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 조작. 이 음모론을 지피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당내 태극기들. 여기에 차명진 씨가 부후한 내동하는 거 알고 계시죠? 최소 12곳에서 사전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사전투표함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음모론을 사실 미래통합당은 무시해야만 재기의 출발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모론에 경도되는 순간 이제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음모론은 태극기 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태극기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통합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착시 효과나 일으키면서 아마 당을 패배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사실과 정의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한마디로 지멋대로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이 여기 끌려왔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가 이 지경으로 나왔단 말이죠. 통합당의 몰패로 말이죠. 극우 유튜버들이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이슈 아젠다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면서 무릎을 꿇을까요? 안 되죠. 앞으로도 영업을 계속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왜 통합당이 졌는지 이런 질문에 사전투표 조작설이란 답을 내놓고 있어요. 예, 정말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이들하고 결별해야 통합당에게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생각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게시판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저 머리 위에 뭐 꿈틀대는 거
예. 주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영도 보니까 파란색이네. 네. 아니, 이게 농담이고 크로마키라고 하잖아요. 블루 스크린. 여기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뭔가가 좀 뜨고 있어요. 예. 자,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댓글 관리 좀 하라고 그러는데 댓글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하면서 댓글까지 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뭐 내가 개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이고, 이분들은 아직 대부분의 분들이 선거가 안 끝났네. 예. 그래요.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하지 마라 하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자, 그래요. 4분 오열된 통합당 이야기 서울신문 기사 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기사. 이것도 한번 짚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제목이 영남에 갇힌 보수야당 이겁니다. 보이진 않으시죠?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영남에서 56석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호남에서는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어요. 물론 호남의 전체 의석이 모두 합해서 30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남과 호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영남을 선택하고 또 여기에 모든 역량을 치중하겠죠. 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이 얻은 전체 지역구 의석이 84석입니다. 이 가운데 56석, 66.6%는 영남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요. 뭐 수도권에서 이보다 더 못하게 의석수를 받았다면은 아마 영남 자민련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뭐 실제로 영남 자민련이라고 해도 뭐 크게 과장은 아니에요. 예. 통합당 영남권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우호적 정서가 폭넓게 형성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대서 이렇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셈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험지인 영남에서 7석을 거뒀습니다. 네, 의석수뿐 아니라 후보자 평균 35%가량의 득표율을 올렸죠.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은 호남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총선 공천자 647명 가운데 호남 지역 공천 신청자가 단 2명이었다고 합니다. 단 2명이면 전체 공천 신청자 중에 0.3%뿐인데, 자, 문제는 이 통합당의 영남 의존 전략은 수도권 표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통합당 낙선자들은 분석했습니다. 호남 지역 분위기가 수도권에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통합당은 수도권 호남 표심을 포기한 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영남은 그야말로 깃발만 꽂아도 이기니까 수도권에선 도저히 호환될 수 없는, 통용될 수 없는 논리를 영남 지역 선거 과정에서 쏟아냈다는 겁니다. 통합당의 수도권 후보 상당수는 세월호 텐트 발언, 차명진 발언이죠. 광주 제사 발언, 이 도시는 항상 제사만 지낸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유권자들의 냉랭한 기류가 피부로 전달됐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 수도권 낙선자는 영남의 일부 강성 유권자는 속 시원하다고 할지 몰라도 수도권 선거를 어렵게 하는 발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 출마한 민주당 정다은 후보 말로는 토론회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선 후 복당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 후보가 나왔어요. 근데 통합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말하자면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의 그 TV 토론회는 이 무소속 후보, 탈당한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통합당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통합당 후보는
당선돼도 못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딴죽을 걸고. 아니 무슨 토론회에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고 복당하느냐 마느냐 이게 논란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수도권의 젊은 영남 출신 유권자들에게 곱게 비치지는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네요. 예. 통합당은 호남을 포기하면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민주당이 언제 영남 포기한 거 보셨어요? 영남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애씁니까? 예? 통합당은 호남을 포기했어요. 예? 호남을 포기하는 순간 민주당이 영남 선거에 신경 쓰는 이상 통합당은 이미 패한 겁니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그 통합당은 패배한 거예요. 예. 조선일보 기사 함께 봤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이번 총선의 승패는 50대가 결정했다. 이런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어느 당을 더 많이 찍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는요. 개표 결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 3사가 총선 당일에 실시한 출구조사입니다. 보니까 20에서 4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압도적이죠. 40대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50대 이상을 보니까 간발의 차긴 하지만 여간 더불어민주당이 앞섭니다. 60대 이상으로 가면은 뭐 거꾸로 미래통합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근데 이 현상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20에서 40 세대는 더불어민주당, 60대 이상은 통합당을 지지하는 세대 결집 구도가 확연했는데, 이 가운데 50대가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승부에 추가 기운 것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네. 요즘 갈수록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하지요. 그러니 20, 30, 40 세대 합친 것이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60, 70은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해도 남은 생이 20, 30, 40 세대만큼 보장되어 있지는 않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늙으면 다 보수 정당을 찍게 돼 있다. 실제로 50대만 넘어가면은 뭐 당연히 보수 정당 쪽에 보다 많이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과연 그럴까? 이번부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50대의 판단을 눈여겨보면 그 이야기는 더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0대는 전체 유권자 중에 20%에 육박합니다. 865만 명 정도 돼요. 사실은 70년대생 중에는 70년까지 있는데 70년이 제 알고 있기로는 100만이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50대 중에 민주당 후보를 찍은 비율이 49.1, 통합당을 찍은 비율이 41.9, 62만 표 차이입니다. 여권 지지층인 30, 40 세대 유권자 비율은 35%, 보수적인 60, 70 세대는 27%. 여기에서 50대가 20, 30, 40에 기울었으니 당연히 20, 30, 40, 50이 원팀이 돼서 여당에게 몰표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50대를 한번 분석해보지요. 50대가 누굽니까? 1960년대생입니다. 이른바 X86 세대예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등 체질적으로 진보 성향인 X86 세대가 이제 50대에 편입한 겁니다. 2012년 대선 때 50대에 62.7%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고 하죠. 37.3%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고요. 2012년 당시에 50대가 박근혜에게 뭐 압도적으로 지지를 표시한 건데, 그러나 그건 8년 전 50대입니다. 8년 전 50대. 지금은 대다수가 60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서 미래통합당의 뼈아픈 결론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 주기를 고려할 때,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할 때 20, 30, 40은 주로 진보에 쏠리지만 50대는 보수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당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이론,
이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앞으로 정치 지형이 20에서 50대 대 60대 이상으로 재편되면서 보수 야당이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4년 후 22대 총선부터는 현재 50대 중에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50대 중후반이 60대로 넘어가고 진보 성향의 40대 중후반은 50대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50대 전체의 진보적 색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합당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발목 잡기나 일삼고 지역감정, 색깔론에 기대서 불리한 정치를 계속한다면 소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점 감안해 본다면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제 혁신, 쇄신은 어떤 그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